네,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은 세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부모 세대이고, 또 우리 아이들은 자녀 세대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또, 부모님들의 자녀 세대인데, 이제 이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주로 Z세대를 많이 가르쳤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알파 세대 아이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느끼는 그런 굉장히 새로움과 신선함,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또 간접적으로 부모님들의 어떤 변화의 흐름,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요. 제가 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예.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를 좀 아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만남, 그다음에 많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은 사람과 한꺼번에 만나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예,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보여서. 예, 그래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의 인사이트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온라인 덕분에라고 하면 이상하죠? 팬데믹 덕분에 교육계에서 온라인에서의 어떤, 학습과,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사실 이전에도 수십 년 전에도 있었던 기술이거든요. 예,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북클럽에서 사용하는 모든 툴은 사실은 몇십 년 전에 이미 해서 논문에 나와 있던 것들인데, 저는 그때 왜 이런 걸 안 쓰지라고 했는데, 교육계가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이제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계니까요. 이제, 물론 이제 조금 달라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계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변화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변화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물론 여전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 일단은, 여러 가지, 안 쓰던 기술을 쓰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저는 X세대이거든요. 예, 지금 제가 말하는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이, X세대 어머님, 아버님들이 한 절반 정도, 그 다음에 Z세대도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북클럽 부모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반반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70년대생이고, 이제 Z세대는 이제, 80년대생. 제가 느끼기엔 체감적으로 한 7, 9년생부터는, Z세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원래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X세대 부모님들은 그래도 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전통적인 방식의 공부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높으세요. 예. 그래서 공부에 대한 프로세스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조금 강하세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저도 그렇지만 X세대는 특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해라고 떠벌리지 않아요.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각 세대별로 어떤 책들을 많이 읽는가 리서치한 자료를 봤는데 X세대는 장르마저도 특징이 없어요. 그냥 각자 좋아하는 거 읽어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X세대인 건데,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는 건데, 본인들의 취향껏 어떤 만남이 있고 취향껏 공유되는 것들이 그래도 조금 존재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정치하는 것, 제가 뭐 정치에 관심은 없지만 보면은, X세대는 큰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바로 그 다음 X세대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아주 나이 드셨거나 아니면 아예 중간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될 거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Z세대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건 어떤 식이냐면, 이제 공부도 공부이지만, 우리 아이가 좀 세계 무대에서 편했으면 좋겠다. 좀 이게 조금 약간 그 방향 자체가 조금 더 오픈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국영수보다는, 예, 약간 글로벌 환경에서, 왜냐면 본인들도 해외 경험을 좀 많이 하셨고,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스카이 이런 느낌보다는, 우리 아이가
해외에서 영어로 공부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격렬한 변화는 어디서 느껴지냐면요. 아이들이요. 예. 제가 가장 많이 오랜 기간 동안 가르친 아이들은 Z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년 넘게 가르쳤는데, 가장 많이 가르친 한 10년 이상 가르친 아이들이 Z세대죠. 왜냐면, 알파 세대는 보통은 2011년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2010년도 애들도 그런 특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기술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 있죠. 예, 그 아이들이 바로 알파 세대거든요. 근데 그 이전 세대 아이들은 기술이 점점 진보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Z 세대 아이들은 적당한 예의와 적당한 반항과 적당한 진보와 이 모든 것들이 뭐랄까 발전하면서 다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자기 의사도 분명하고 막 그래요. 근데 알파 세대 어린이들은 새로운 종족이에요. 예. 와, 신기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만나기 때문에 더 그런 게 더 느껴지는데, 이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주로 이제 X세대 부모님들이 알파 세대를 낳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시거나 자녀를 늦게 출산하셨을 경우에, 이제 그런 클럽에 조인했을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요. 제가 너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답이 있어요. 안 도와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라고. 예. 왜냐면 이렇게 디지털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걔네들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괜히 부모님이 중간에 뭔가를 업로드를 해주시려고 하고 괜히 중간에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더 일이 더 꼬이고 더 안 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 디바이스에 그냥 구글 클래스룸 깔아주시고 저희한테 직접 물어볼 거 있으면 카카오톡에 하나부 클럽 추가하시고 이러시라고. 애들이 직접 물어보는 게 더 빨라요. 괜히 막 잘 모르는 엄마랑 아빠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한 박자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귀여운 아이들은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예의를 약간 빼는 아이들이요. 예, 그리고 좀 어려서부터 이미 이제 정보 자체를 영어로 먼저 접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것은 알파 세대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영어 교육이 조금 일찍 시작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화 바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자라났는데, 물론 Z 세대의 후반기도 그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보의 노출량 자체가, 옛날에는 우리는 CD를 사다가, 비디오는 아니죠. 저희 세대 비디오는 아니고, DVD를 사다가, 이런 식으로 접했다면 얘네들은 이미 그냥 온라인 접속하면서 바로 정보를 받던 아이들이라, 이미 정보 자체를, 그냥 원어민들과 같이 받던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그냥, 어센틱한 것들을 보는 게 전혀 막힘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또, 그게 반드시 영어를 되게 잘한다. 아니면 Z세대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Z세대가 뭔가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했다면 이 아이들은 거칠 게 없는 그냥 새로운 종족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키우실 때, 조금, 그것만 있으면 될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아니면 온라인 영상 시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방향 설정만 초반에 잘 되신다면, 예를 들어 계속 우리가 유튜브에서 맨날 재미있는, 뭐라고 할 수는 고유명사에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여기 있는 그런 분들만 팔로우하고 그런 것들만 보면은 그쪽으로 아이가 정보를 인식하는 쪽으로 아예 뇌가 그쪽으로 픽스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아예 알고리즘 자체를, 아예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기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를, 영어권에서의 좋은, 그런 컨텐트, 그리고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학에 관련된 것 있다면 내셔널 지오로 바로 가면 되죠. 우주항공에 관련된 것들 있다면 나사 퀴즈로 바로 가면 되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네이버가 아니라 그냥
어텐틱한 자료를 번역하지 않고 바로바로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환경으로 초반에 뭐 저는 이건 미취학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림만 봐도 되잖아요. 그림은 세계 공통어잖아요. 그런데 옆에 영어가 있어. 대충 그런 건 그냥 대충 놔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걔가 그걸 안 읽겠어요? 당연히 읽죠. 그래서 저희 아이도 항상 자료 조사하거나 발표할 거 있으면 당연히 영어로 검색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많은 자료가 있고 최신의 자료가 있고 근거가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건 초등 때부터 그냥 당연히 내가 취하는 정보는 영어가 기본인 걸로 그렇게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것의 시작이 뭐냐면요. 그림을 영어로 검색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영어로 검색해서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그냥 알아서 그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엄마가 만약에 영어가 조금 영어로 검색해서 보지 않으셨거나 한글로 된 정보로만 아이를 정확하게 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셨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게 요 작은 갭이 굉장히 많이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알파 세대 아이들은 거기 처음에 조금만 초기값만 이렇게 알고리즘만 그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지들이 알아서 그냥 배워버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이 안 들어요. 약간 힘을 빼시라는 게 저희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서 보면은 어떤 아이들이 잘하냐면요. 어머님이 힘주는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좀 몇 프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엄마만 힘을 빼면 얘가 더 잘할 텐데, 엄마의 의도, 엄마의 생각, 엄마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아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막히는 경우를 좀 몇몇 봐요. 예. 이게 뭐냐면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그 굉장히 픽스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공부하셨을 때 최소한 뭐 80년대? 아니면 뭐 그 이전 70년대? 그때의 생각으로 지금 아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영어권에서의 공부는 좀 더 플렉서빌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고정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계시면은 이 아이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내가 미리 제안해 놓고 그 안에서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타깝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열어두는 편이에요. 예, 열어두는 거고 왜냐면 저는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다 애들보다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보다 경험이 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아이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소스를 찾을 수가 있고,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찾을 수가 있고, 이러이러한 자료가 우리가 좀 좋은 자료이다. 그러니까 다른 자료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요런 채널에서 자료를 찾으면은 너네들이 훨씬 더 멋진 자료를 볼 수 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리 답을 정해놓고, 너네 이 안에서 답을 찾아.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식의 공부는 시키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리딩 스킬이나 이런 거에서는 출제자가 원하는 것을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 과정도 있긴 있어요. Chapters 9 가면은 제가 라인 바이 라인 봐요. 반드시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본문에 하이라이트를 하고 이북에다가 그 어떤 특정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하고 그 질문의 근거는 여기에서 왔다는 걸 표시한 다음에 그 이북을 캡처해서 올리라고 해요. 근데 그거가 필요한 시점은 정말 나중에이고요. 그거는 정말 리딩 스킬을 기를 때에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리서치하고 내가 내 생각을 표현하고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찾고 이런 거라면은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놔둬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앞으로의 세상은 뭐냐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학습을 하는 데에서 1번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의사소통. 근데 이게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 영어 단어를 되게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한글 예의 범절. 선생님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아먹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발전시키는 거야. 내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하겠어요가 아니라 조금 더 티칭을 많이 해본 사람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항상 의심해요. 내가
다 못 보는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저는 제가 1차 피드백 주고 2차는 또 다른 또 되게 좋으신 선생님한테 피드백 주거든요. 두 사람의 시각으로 피드백 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윈도우로 보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한 사람이 주질 않아요. 제가 보는 각도가 있고 또 다른 선생님이 주는 각도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북클럽 얘기할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특히 이제 좀 어린 아이인데 귀여운 아이인데 얘를 잘 키우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려면은 부모님이 어깨에 좀 힘을 빼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초기 값은 방향은 약간 설정해 주시고 약간 학문적인 방향으로만 설정해 주시고 이 아이가 마음껏 좀 갈 수 있도록, 예. 답을 맞추는 공부가 아니라 리서치하고 호기심 있게 탐구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세대 자체는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이미 기술이 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하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모든 전국적으로, 예, 대충 전체적으로 인구의 대부분의 비율이 그 기술적인 것을 이제 즐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들의 의지로서 많은 것들을 탐색하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물론 그렇다고 아이들이 완전한 존재냐 그런 건 절대 아니. 그런 또 제가 아동 발달을 다 공부했거든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런 뜻은 아닌데 보호자의 가이드가 필요하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공부 방식과 다를 수 있으니 힘을 빼고 조금 지지해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